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즈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3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유튜브는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귀여운 유주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자 하는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무료 클라우드고 아카이빙 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좀 우울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이 엄청난 신체적인 변화와 정서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남편이랑 데이트도 나가면서 기분 전환을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라고 했을 때 생산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유튜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사실 영상 디자인은 제가 너무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서 손을 대지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육아를 하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영상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수준의 그런 영상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요즘은 편집 앱도 잘 나와 있고, 프리미어 프로로 하시고 싶다고 해도 유튜브에 관련 강의가 진짜 많아요. 너무 잘 돼 있는 강의가 많고, 그 강의도 다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강의 몇 개만 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을 정도라서 저는 유튜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을 조금 줄이고 주말에 좀 시간을 내는 정도면 짧은 영상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구독자분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좋아요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이게 엄청 신이 나고 뿌듯하고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나를 디벨롭하고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자기 개발은 커뮤니티 활동이에요. 보통 네이버 카페를 많이 하실 텐데, 결혼을 하실 분들이라면 다이렉트 웨딩이라든지, 패션에 관심 있는 남자분들은 디메 같은 걸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레몬테라스라는 카페에 가입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하고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내 관심사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신혼집 인테리어에 대한 사진과 글을 올리게 됐는데,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추천글까지 등록이 된 거예요. 그게 추천글까지 된 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글을 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인테리어 플랫폼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 신혼집 컨텐츠를 올려주면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수익까지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겠죠? 취미가 있고 관심사가 있으시다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꾸준히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저처럼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자기 개발로는 글쓰기가 있는데요. 제가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오리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일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저만 볼 수 있게 일기를 쓰다가 내가 가진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랑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런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신청을 하면서 놀랐던 게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열려있는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심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작가인데도 떨어진 적이 있다, 두세 번 만에
붙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 아 나는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합격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것도 기분이 좋았고 브런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막 글을 준비해서 쓴 게 아니라 일기에 써놨던 글을 신청했는데 합격이 된 거라서 아 내가 누가 볼만한 글을 그래도 쓰고 있었구나 하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육아하면서 글쓰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를 쓸 때 오른쪽에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음성 인식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부모님이 어느 날부터 문자를 쓰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어떻게 이렇게 빨라지셨지? 하고 봤더니 이 음성인식 기능으로 이렇게 전화하듯이 말씀을 하시고 텍스트를 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아 이게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육아를 할 때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메모를 해놓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이게 초고가 돼서 나중에 봤을 때 글을 쓰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어려운 말이면 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 오타가 많기는 한데 어차피 내가 했던 생각이니까 나중에 보면 다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그냥 피갈기듯이 메모를 해놨다라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육아가 아니더라도 땀을 내기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혼자 일기를 쓸 때보다 공개된 공간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되게 뿌듯하고 아 내가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독해력이라든지 문장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다른 글도 읽게 되고 책도 더 읽게 되고 하더라고요. 매주 하나씩 글을 올리고 있는데 내향인이 엄마가 되어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을 접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면 책을 읽는 속도도 되게 빨라져요. 한 달에 5권 정도는 육아하면서도 무리 없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기계발 활동으로 꾸준한 글쓰기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하냐라고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육아를 하면서도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보다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1분, 2분 구독자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아직 아마추어라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틈틈이 공부를 해서 오늘보다 발전한 내일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안녕!